네, 안녕하세요. 상상력 대장입니다. 오늘은 AI 글쓰기 수익화 핵심 요법들을 정리해서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 영원에서 월 500만원 달성하는 AI 글쓰기 수익화 핵심 부분들을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1억 판매 인증하는 것도 담겨있으니 잘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AI로 글 잘 쓰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 방법들을 좀 쉽게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AI 글쓰기로 얼마나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글쓰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계가 없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모든 컨텐츠들의 기본이 글쓰기이기 때문이죠. 글을 안 쓰거나 또는 대본이 없이 다른 어떤 컨텐츠도 파생해서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글쓰기부터 시작하시라는 게 그 핵심 이유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든 컨텐츠의 글을 시작으로 한다라는 거. 자, 글을 잘 쓰면 쓸수록 더 좋은 컨텐츠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더 좋은 컨텐츠라는 건 더 비싸게 판매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비싸게 하더라도 그걸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막상 쓰려고 하면 한 글자도 쓰기 어려우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실제로 저희가 챌린지 30명 정도씩 시작을 하면요, 책을 써야 되는 그 순간에 계속 머뭇거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도 수록을 했으니까요,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은 끝까지 보시고 따라 해보시면 분명히 더 발전한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끝까지 보고 따라 해보시면 초보 단계는 벗어나는 건 당연하고요, 수익화 가능한 정도까지 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항상 글쓰기 할 때 너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자, 그러면 어떤 것부터 시작하면 또는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글쓰기 챌린지 참여자분들은 막히는 부분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항상 비슷한 곳에서 막히고 거기서 정지하시게 됩니다. 자, 오늘은 잘된 글쓰기 방법과 잘 쓰는 사람들과 못 쓰는 사람들의 차이를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내 컨텐츠를 더 강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배우셔가 1000만원 벌 수 있는 컨텐츠 생산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얼마나 벌죠? 글쓰기의 가치 얼마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봅시다. 자, 한계가 없이 1억도 가능하고 10억도 가능하다는 게 제 답변입니다. 자, 글로 돈 버는 방법들은 단순히 컨텐츠 생산뿐 아니라 다양한 나머지 채널로의 확장까지 가능하다는 게 포인트겠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전자책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이 가장 기초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크몽 사이트 가볼게요. 가장 많이 팔린 컨텐츠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크몽에 들어가시게 되면요, 전자책 파트가 아예 따로 있습니다. 한번 크몽 검색해서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정말 많이 팔린 책들을 보게 되면요, 자, 크몽 이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서 VOD 전자책 부분 있죠? 전자책을 눌러 보시면 이렇게 판매하는 것들, 챗GPT로 벌써 뭐 9천만원, 월 9천만원을 벌었다, 그 다음에 뭐 코우지 셰프 뭐 이렇게 또 나와 있지만 아무래도 이런 쪽에 가격이 훨씬 비싼 걸 알 수 있습니다. 제일 비싼 책이 뭐 120만원짜리 책도 있네요. 공동구매 고수익 방법, 이런 것들은 120만원으로 해서 벌써 135개가 넘게 팔렸으니 거의 1억 정도 팔렸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챗GPT로 월 9천만원 한 것도 100권 정도 팔렸으니까 약 10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외에도 제가 올려드린 이 직장 탈출 NN 이쪽 파트에서는 어때요? 벌써부터 뭐 10만원, 벌써 5권, 그 다음에 66,000원짜리가 벌써 1,500권 정도 팔렸으니까 1억 정도 팔렸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주제로 잡아야 될지도 좀 감이 오실 겁니다. 진짜 사람들한테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또 다른 수익화가 가능한 방법을 알려줬을 때 확실히 더 많은 수익을 얻어낼 수 있다. 즉 무슨 얘기냐? 우리는 주제 선정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실무에 들어가는 PPT 마케팅 자료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팔렸습니다. 700개, 100개, 17개 후기들이 있는데요. 가격들은 위에 있는 것보다는 좀 더 저렴하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아무래도 PPT 같은 경우는 고정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PPT, 엑셀 이런 그 업무 효율화를 높여주는 실무 부분들에 대한 가격들도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있다면 그걸 통해서 풀어내셔서 수익화하시는 방법도 있겠죠. 내가 회사를 다닌다고 하면 업무 효율을 높여줄 수 있는 이런 정보들 충분히 가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잘 팔린 컨텐츠는 다르긴 할 테니까 말이죠. 자, 제가 실제로 작성했던 책들입니다. 저희 동료분들하고 다 같이 작성을 했었는데요. 기업 수익 극대화라든지 개인 수익 자동화, 이건 제 프로그램이긴 한데 제 책들도 실제로 블로그를 통해서 판매를 했지만 1000부 이상 팔렸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익들을 얻어냈고요. 물론 전 최고가 아닙니다. 아직 최고는 아니지만 충분히 의미 있는 수익을 낸 파트가 전자책이니만큼 우리 구독자분들 및 회원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자 오늘 소개를 하는 거고요. 이미 검증은 끝났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서점에서 책 살 때는 어때요? 3만원짜리면은 거의 제일 비싼 책 정도인데, 물론 지금 물가가 좀 더 비싸지기는 했지만 3만원에서 5만원 선이면 거의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전자책의 특성상 팁
수익과 경험 위주로 공유하고 노하우 이런 것들을 풀어내는 책들은 어때요? 위에서 봤듯이 9만원 또는 20만원 120만원짜리도 있었죠. 가장 최신의 빠른 답을 주기 때문에 가격 제한선이 없다라는 거. 자, 이 점에서 내가 가진 정보나 노하우는 더 비싸게 판매할 수 있다라는 게 단점이자 장점이 되겠죠. 제가 생산자라고 하면 장점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점도 큰 강점이 된다라는 거.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주제를 선정을 해야 되는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글을 쓰기 위해서 먼저 주제를 잡아야 됩니다. 주제는 어떤 게 좋을까요? 위에서 봤듯이 잘 팔리는 주제가 가장 좋습니다만 처음에 시작하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쓰시기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잘 팔리는 주제로 써야 된다라고 말씀은 드리는데 막상 실천할 때 많이 어려워 하시기 때문에 제가 요약해서 두 가지만 제안해 드립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그 다음에 남이 좋아하는 것. 이 두 가지만 생각하세요. 이게 이제부터 시작할게요. 이게 제일 강력하기 때문에 두 개를 소개해 드린 거고요. 자, 내가 좋아하는 건 훨씬 빠르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카메라를 좋아한다. 내가 해봤던 경험들, 내가 처음에 카메라를 시작했었을 때 어떤 제품들을 사고 어떤 것들을 실패하게 됐었고 어떻게 찍었으니까 별로 잘 안 나와서 어떤 방법을 써봤더니 잘 찍히더라. 이런 것들 노하우든 개인만 가지고 있는 특수한 경험들입니다. 이 경험을 그대로 녹여내시기만 해도 책이 완성이 되고요. 그걸 통해서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과 공유하고 또 판매도 할 수가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단점은 있겠습니다. 카메라를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다 좋아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영역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고 유행이 있습니다. 카메라 유행이 이미 어떤 또 유명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먼저 소비가 됐다면 내가 진입했었을 때는 실제로 팔릴 수 있는 가능성은 훨씬 낮아진 상태가 될 수도 있죠. 남이 좋아하는 건 그 대신 어때요? 내가 잘 모르는 주제여서 쓰기 어렵다는 단점은 있지만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위해서는 역시 시장 중심의 사고 방식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항상 주제 잡을 때 많이 팔리는 주제를 먼저 분석한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크몽에도 들어갔었고 크몽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평점이 좋은 책들 부터 먼저 분석하는 게 제가 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원하는 건 나중에 얼마든지 이뤄낼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원하는 건 그냥 뭐 일기를 써도 되고요. 블로그에다가 써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이 원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거에 집중한다라는 거. 그래서 그걸 먼저 해주면서 해결해주면서 그 가치를 되돌려 받고자 하는 것뿐이죠. 자, 나의 경험을 통한 독자 분석이 다음입니다. 자, 독자를 분석을 해봐야겠죠. 저도 사실 글을 본격적으로 쓴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거. AI가 도래하면서 저는 챗GPT로 글을 써보고 그걸 통해서 GPT-S 자동화도 해보고 그다음에 SEO도 맞춰보고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를 해봤습니다. 하지만 원래 저는 건축 디자이너로 활동하기 때문에 포토샵이라든지 3D 프로그램 위주로 썼고 글씨 쓰기 또는 글쓰기는 거의 하지 않았다라는 거. 저는 글쓰기 전공자도 아니고요. 과거엔 글쓰기를 해본 적도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제가 이 블로그 유튜브를 시작하면서는 유튜브 대본까지 거의 매일같이 글을 쓰고 있고요. 수익화도 실제로 이뤄내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 글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항상 고민하시라는 거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에 관한 책을 쓴다고 하면요 20대를 대상으로 할 건지 아니면 눈을 아픈 사람을 대상으로 할 건지를 결정을 하셔야겠죠. 또 타겟 독자를 정확히 파악하면 그들의 요구와 관심사에 맞춘 내용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거. 그들이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정확히 파악했다면 거기에 맞게끔 더 비싼 가치를 부여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정확한 니즈를 결과물로 제공을 하게 된다면요 그 가치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 이상의 판매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요 전자책으로 만든다고 했었을 때 중요한 것도 목차 정하기입니다. 자, 제일 어려워하시는 분들 중에 또 하나죠. 부분 중에 또 하나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로 챗GPT와 필사를 이용하는데요. 다른 잘 쓴 사람들의 글을 똑같이 따라서 적어보는 작업이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 전 영상에서 쇼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똑같이 적어보다 보면은 그 작가의 감성이라든지 그때 분위기 또는 진짜 전달하고 싶은 게 뭔지에 대해서 약간이라도 그 감성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꼭 그대로 적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구조만 잘 잡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구조는 정말 중요합니다. 독자에게 전달하는 방식과 순서까지도 결정이 되기 때문에 구조를 항상 생각해 주시라는 거. 구조가 좋고 나쁨에 따라서 독자들에게 전달되는 능력이 정말 달라집니다. 그래도 하나의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구조, 뼈가 튼튼할수록 독자들에게 더 전달력도 좋고 실제로 많은 공감까지도 불러일으킬 수가 있겠죠. 각 목차로 나누어진 챕터에서는 그 챕터 내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어려우면 안 됩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명확하고 심플해야 된다라는 거. 건강에 관련돼서 눈이 아픈 사람들에게 전달한다고 하는데 뭐 눈, 발 아니면 뭐 머리 여러 가지가 나와서 난 독자들한테 많은 걸 주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죠. 정확하게 눈이 아픈 사람들에게 눈에 관련된 얘기만 있어야지만이 몰입도도 높아지고 일관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다른 얘기를 하고 싶어 죽겠지만은 미뤄두시라는 거죠. 오히려 본질을 무너뜨리는 방해물이 된다라는 거. 내가 독자들을 위해서 선물한 게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팔리는 글과 일상의 글을 한번
한번 볼 텐데요. 본격적으로 집필을 시작하실 때 내 이야기를 할 때는 상관없지만 팔리는 글에서는 가장 쉬운 단어들만 사용하시라는 거. 자, 독자들한테 불편함을 주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독자들이나 내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을 겪는다면 다음에는 내 컨텐츠를 소비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독자들이 쉽고 편하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옆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과외한다고 생각하시고 초등학생들 가르친다고 생각하시고 천천히 알려주셔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 전달을 쉽게 하기 위한 예시를 적절히 들어주시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자, 예시를 통해서 전달하게 되면 그 상황을 내가 간접 체험하게 되면서 훨씬 더 빠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단순히 글로만 설명하기 힘든 부분들까지도 더 넓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이 되겠죠. 팔리는 글에는 독자 중심으로 쉬운 단어들만 사용하시고 경험담을 꼭 녹여내시라는 거, 이 부분 정말 중요하게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두 가지만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팔리는 책들은 결국에는 대중들,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려워하는 부분 편집이죠. 편집. 자, 글쓰기로 수익화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 100% 100점짜리를 만들려고 노력하지 마시라는 거죠. 자, 이게 자칫 잘못 들으면, 잘못 해석하면 대충 만들어라 이렇게 들으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초보분들이 정말 많이 실수하는 거는 하나처럼 완벽함을 추구하다가 장인이 돼버려요. 장인 되면 마지막까지 완성하지 못하고 학계 부수다가 지쳐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한 작품도 완성하지 못하고 그냥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얘기죠. 결국은 처음에 쓰는 책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작가도 처음에 쓰는 책이 완벽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퇴고 해도 1차 결과물에서 나올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글 쓰는 것으로 돈을 벌고자 하시는 분이라면요, 우선 많은 양의 책을 완결까지 내보시는 것들을 반복하셔야 됩니다. 많이 쓰고 많이 고쳐봐야 되는데요, 결과물로 대중에 다가가기 전까지 계속 수정하시라는 말이 아니라 책을 내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고쳐보는 작업들을 반복을 해야 됩니다. 많이 출시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아직 완벽하게 되지도 않았는데 출시했었을 때 독자들이 실망하면 어떠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자,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어요? 무료 전자책을 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정확한 피드백을 받고 나면 더 크게 성장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료 전자책을 작성을 해보시면서요, 대중들의 반응을 확인하시고 고쳐가면서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부를 마치고요, 2부에서는 이제 좀 기술적인 부분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표지, 디자인, 출판하는 법, 마케팅,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방법, 계속해서 매출을 올리고 5천만원 1억, 그 다음에 2억까지도 판매를 늘릴 수 있는 촉진하는 방법들도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수익화 동료 챌린지에서 나온 결과물들은 200개 이상이 벌써 팔렸고요. 그 챌린지 과정대로만 따라하셔서 이뤄냈고 5, 60대 분들까지도 이뤄낸 성과입니다. 곧 이제 새로운 챌린지, 설이 끝나면요, 챌린지 새로 오픈이 되고 오프라인 세미나도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수익화 이루신 분들 모여가지고 같이 얘기하면서 서로 같이 발전하는 좋은 시간들 가질 테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기회들로 또 뵙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고요, 2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AI로 발전하는 커뮤니티 AI머니 오셔서 같이 발전하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더 빠른 정보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